남과 북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의 사과,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습니다.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일관된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가 26일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장에 손광주 데일리 NK 통일정책연구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신임 이사장은 통일과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로 현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5일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에 민간교류 활성화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남북 공동 보도문이 발표된 25일 당일 대한적십자사 민원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합니다. 예, 어제는 오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적은데 오늘은 전화가 불이 났고 찾아오신 분도 많고 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혹시 확인한다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오신 분도 많고. 이산가족 신청을 위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득점하면 좀 빠를까. 그래도 죽기 전에 말이야. 내가 93이거든. 누락이 됐나 안 됐나 그전엔 해놨지만도 누락이 됐나 안 됐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움은 품에 지니고 다니는 흑백 사진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100세가 넘었을 거예요. 항상 생각나죠. 항상 그립고 가고 싶고 38선이 원망스럽고 누가 38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이렇게 한을 만들었나 그게 아주 속상하고 생각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성정이 나는 거지 이제는 하도 멀어졌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 만나도 얼굴을 지금 이 사람이다 하면 아마 모를까 그냥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우선 부모가 생사가 언제 어떻게 또 묻혔으면 뭐 이런 거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장남인데. 이산가족 신청자 12만 9천여 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만 6천여 명. 이번처럼 상봉 소식이 전해질 때면 저마다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걸까요? 대한적십자사 내에 인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확정을 짓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자 결정이 되면 이제 선정을 하는데 컴퓨터로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데 신청자가 워낙 많고 대상자는 뭐 100명, 200명 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의 숫자는 적지만 일단 대상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를 보는데요. 북한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직접
6개가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14년간 부정기적으로 이뤄졌는데요. 현재 이산가족 중 50%는 80세가 넘는 고령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길 바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쉽게 보고 들을 수 없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데요. 강의를 통해 북한 사회를 보다 가깝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통일교육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통일교육 콘텐츠가 오는 9월부터 7개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통일광자는 통일의 의의부터 정책, 남북관계, 북한 이탈 주민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통일 인사이드와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이 개설됐습니다.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풍부한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유니T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제 청년기 이후에는 통일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들에서 통일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생 중 우수학생에게는 통일교육원이 운영하는 현장체험 참여 기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대학교들과의 협의를 통해 통일강좌 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Just a city boy born and raised in South Detroit.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